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브고요. 스타일리스트 문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역경과 좌절을 통해 배워라.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끊임없이 힘들고 미래는 보이지 않고 너무너무 지쳐요. 그럴 때 굉장히 어떤 마음을 살아갈지를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걸 통해서 조금 더 마인드 컨트롤해서 지금 조금 편해진 상태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해보세요. 첫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은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고 있는 거죠. 목적의식은 그래요. 내가 뒤로 가거나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은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개척을 하고 환경을 개척을 하고 좀 더 나아지고 편해지고 내가 많이 누리고 그 다음에 나도 베풀고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반드시 촬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내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환경이 이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나아지겠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이미 이런 상태인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요. 나도 좀 더 나아지고 개선되고 좀 더 발전하고 멋있어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만이 그런 것들을 철저히 믿으셔야지 멀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자신을 믿어야 돼요. 자, 가치 창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치를 창출한다. 내가 세상에 더 많은 가치를 전달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겠죠. 그 가치 창출하는 게 뭔지를 보시고요. 그걸 사업 아이템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사업에 적용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 그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일을 하셔도 되고요. 부와 어울리기를 시작해라. 왜 그러냐면 멍청한 사람도 뛰어나지 않는 사람도 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것만 가질 거야 하는 그렇게 살아도 되죠. 그게 행복하다면.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많이 가지지 못하면 못할수록 조금 더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갈 수 있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나중에 억울하지도 않고 후회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거를 배우는 거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부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서는 마인드셋 말고는 행동 말고는 없다고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랑 부자랑 부유한 사람 0.01%의 차이는 뭐냐면은 마인드셋,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느끼고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행동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느끼시면 돼. 다른 건 없다는 거죠. 그 두 가지만 잘 하게 되면 나도 위대한 사람이 되고 나도 0.01%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인드셋과 행동력.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머리에 주입을 시키고 살아가면은요 덜 힘들고 많이 가지고 많이 베풀고 이런 선순환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천천히 배워보자고요. 부와 어울리는 연습.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한데 나는 부자랑 어울리지 않아. 나는 애초에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 그렇다고 해도 책과 멘토들의 메시지로 빈자리가 있죠. 6자리가 있다면 그 빈자리를 채워 넣으면 돼요. 뭘로 채워 넣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채워넣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던 행동들과 책과 멘토들, 그런 메시지들로 그 한 자리에 채워넣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은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죠. 수준 높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부와 많은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내가 남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아이콘이 되어라. 아이콘이 뭔가를 봤더니요, 우상이더라고요. 우상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가수 하면 이효리, 엄정화가 생각나죠.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되는 거죠. 내가 아이콘이 되는 거죠. 뭐에 대한 아이콘이 되는 거죠. 회사에서 나 하면 떠오르는 사람, 대체 불가, only one,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된다면 잘릴 일도 없고요. 내가 몇 년간은 진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냥 그런 사람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일정 기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노력을 하는 거죠. 올바른 것에 에너지를 쓰며 집착하라.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누구를 사귀어서 누구한테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내겠어. 이런 목적의식이 가지고 있다면 그 끝은 비참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나만 열심히 살고 나만 누리겠어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요. 다른 사람들이 내 돈을 가져갈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잘 되는 거죠. 서로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잘 되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거는 금전적인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정신적인 거라든지 아니면은 따뜻한 격려라든지 위로라든지 응원의 메시지라든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위가 굉장히 나한테 복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한테 이로운 거죠. 서로 좋은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인드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외국에는 그렇지 않죠. 자수성가 부자들이요, 남도 잘 되게 많이 도와줬죠. 그건 금전적인 게 아니에요. 금전적인 거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문제인 거죠. 그런 부분이 아니라 멘토가 되거나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거나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주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반드시 내가 올바른 길을 가는 것에 에너지를 쓰면 집착을 해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작가다 그러면 진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써서, 지금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글로써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행위들, 무라카미 하루키라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오은영 선생님처럼 누군가를 도와줘서 좋은 말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발전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이런 행위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정확한 행위들, 그 다음에 올바른 것들에 에너지를 써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한 달 뒤, 1년 뒤 아니면 3년 뒤에 결과가 나와요. 후속 작업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 대가를 받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는 한 달 뒤, 1년 뒤, 3년 뒤에 그 결과가 나한테 돌아오죠.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직한 행동을 하고요, 좋은 행동을 하면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행위가 지금 보는 게 아니라 몇 달 뒤에, 미래에 내가 보상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그래서 콩 심었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이 난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뭘 뿌리냐에 따라서 나쁜 의도를 뿌리거나 나쁜 짓을 하면은 다시 돌아오겠죠. 지금 박세리 아버지가 그렇죠. 지금 딸을 망쳤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버지가 조폭이었죠. 그래서 나쁜 생각을 갖고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딸의 인생도 망치고 본인도 망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생각,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이 암 환자를 고쳤다거나 병을 고쳤다거나 이런 행위들은 좋은 행위들인 거죠. 그거는 굉장히 열심히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사기를 쳐서 내가 돈을 뜯어내서 내가 이득을 취한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나중에 평가를 받거나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행동들이 신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응당한 대가를 지불받게 돼 있죠. 그래서 내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사람들을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응원을 해주거나 이런 거는 다시 나한테 돌아오지만 내가 사기를 치거나 뜯어먹거나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이런 모든 안 좋은 것들은 다시 나한테 돌아와서 불행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는 조심해야 돼요. 다시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메아리처럼 들어와요.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가난하고 그냥 좀 게으르거나 아니면 SNS나 보고 놀거나 이런 것들은 1년 뒤, 한 달 뒤에 그게 다시 돌아오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운동을 한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중요한 일을 한다거나 독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시 나한테 돌아와서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돈을 아끼는데 집착을 하죠. 그런데 부자들은요, 80%는요, 수입원을 만드는 데 쓴다고 해요. 수입원. 내가 돈을 더 벌어들이는 기초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말고요. 부수입을 벌어들이는 거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80%는 수입원 만드는 거에 쓰고요. 20%는 돈을 아끼는 데 쓰면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이 벌어서 내가 이 돈을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너무너무 아껴서 내가 요것만 갖고 있는 딱 요것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벌어서요. 그 다음에 또 아껴서요. 그 다음에 같이 가는 거죠. 그 방법을 택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요. 80%는 수입원을 만드는 데 더 집중을 하는 거죠. 그거에 더 치중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찌질하게 조금 아끼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는 80%는 수입원 만드는 데 집중을 하시고요. 20%는 돈을 아끼는 데 집중을 하라는 거죠. 위험이 새로운 안전이다. 뭐냐 하면 우리는 위험하지 않기를 바라요. 사회가 아니면 내 자신이. 하지만 안전한 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계속 돌아요. 돌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느 날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이렇게 저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위험한데 안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전을 바란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 더 위험해지고요. 내가 그 기간 안에 도전을 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시행착오를 하고 실패를 해서 안전하게 만드는 게 더 안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모든 주변에 평화롭고 이러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안전하게 정박해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뒤처지게 됐죠. 그런데 모험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폭풍우도 치고요, 비바람도 치고요, 소나기도 내리고요, 햇빛도 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겪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 힘든 거가 헤쳐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위험한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전한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경험들을 다 했기 때문에 오히려 노화가 생기고요. 지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현 시대에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가장 안전한 법이다. 그러니까 도전을 많이 하고 호기심을 느끼고 그 다음 시도를 많이 해서 실패를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안전해지기 위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게 너무 평화롭고 자유로워서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데 그건 노인의 삶인 거죠. 노인. 이제 죽을 날만 바라보는 노인의 삶인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힘든 일을 겪었고 그 다음에 삶을 힘들게 파도를 헤쳐나왔어. 이제는 잔잔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건 노인들의 삶인 거죠.
영감을 받는 아이들을 행동으로 옮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뛰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멘탈과 행동이에요. 멘탈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주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겠죠. 그래서 똑똑하거나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성공하는 게 아니라 멘탈이 강하거나 계속하거나 아니면 그 일을 오랫동안 했을 때, 행동을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요, 뛰어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끈기 있게 꾸준히 계속하거나 아니면 멘탈이 강하거나 똑똑한 사람도 멘탈이 무너지면은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멘탈. 그래서 이런 방송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멘토가 있고요. 성공하는 사람 뒤에는 반드시 멘토가 있어요. 뛰어난 멘토가 있죠. 그 다음에 행동이 있고 행동력이 있고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 두 가지만 장착해 있다면 세상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죠. 모든 것이 가능하고 어떻게든 원하는 바를 얻고야 말죠. 자기 자신에게 가난은 그저 과거일 뿐. 그러니까 이 모든 행동들, 멘탈 행동들을 강화시키면 가난한 거는 과거의 일인 거죠. 한때 가난했어요. 지금은 자수성가했어요. 지금은 누릴 만큼 누리고 도와줄 만큼 도와주고 있어요. 라고 이런 말들을 하겠죠. 역경과 좌절을 통해 배워라. 우리가 생각을 하죠. 이렇게 나는 부자가 될 거야. 그리고 하루 이틀은 열심히 운동하고 독서를 하죠. 그 다음에요. 그리고 노력을 조금 하다가 갑자기 폭풍과 몰아치죠. 실현이 다가오죠. 그러면 안 되나 보다. 여기서 끝내야 되겠구나.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의 한계인가 보다 하고 끝을 내요. 그러면 뭐가 다시 돌아오냐? 다시 처음부터 가야 돼요. 그래서 했던 자리에서 그걸 뛰어넘어서 한계를 뛰어넘든 부시든 돌아가든 어쨌든 가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 다시 그런 역경이 다시 와요. 그러면 이겨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 문제가 생겨요. 그럼 도망을 가고요. 다시 시작돼요. 계속 끊임없이 다시 시작되면 뒤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넘어가게 되면요, 역경이 아닌 거고요. 내가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모든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단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역경과 좌절을 통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뭐가 문제인가? 뭘 채워 넣어야 되나? 뭘 해줘야 되나? 이 역경과 좌절에 대해서 내가 뭘 배워야 되나? 뭘 배우고 다시 나가야 되나? 계속 가야 되나를 고민을 해야 돼요. 포기가 아니고요. 잠시 쉴 수는 있어요. 내가 너무 지친다, 번아웃이 왔다, 너무 힘들다. 그럴 수는 있지만 포기는 하지 말라는 거죠. 부와 어울리기를 시작해라. 그렇지 않으면 처절하게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유해지라는 거죠. 그걸 목표로 삼고 그런 것과 어울리기 시작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내 모습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왜냐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환경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좀 더 덜 힘들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멘토고 멘탈인 거죠. 우리는 여기서부터는 진짜 중요하고요. 많은 것들을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늘 하는 내용들은 저도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는 순간 덜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용이 좋았던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제가 배우는 족족요. 제가 지식을 얻는 족족 여러분들한테 많은 내용을 풀 거고요. 그리고 쏙쏙쏙 받아들여서 좀 더 편한 삶, 좀 더 멋있는 삶,
좀 더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평범함은 함정이에요. 나라가 파놓은 함정이에요. 당신은 평범해지세요. 많이 갖지 마세요. 그 다음에 당신은 누리지 마세요. 그저 그런 거에 만족을 하세요 하는 게 사회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자유로워져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만들어둔 그 틀과 구속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것밖에 못 가져요. 어차피 사회는 피라미드예요.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0.01%고요. 중산층,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은요. 그저 못 가지고 조금만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라도 올리는 게 목적이죠. 왜요? 그렇지 않으면 고통스럽거나 뒤처지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내가 부자가 돼야지 그런 게 아니라요. 당연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올려야 돼요. 그걸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1%라도. 우리는 수많은 좌절을 만납니다. 누구나 그래요. 이게 이해가 없어요. 누구나 그래.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요. 수많은 좌절을 만나요. 당연한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힘든 거예요. 특히나 지금 대한민국은요. 우울증 환자들 많고요. 힘들고 고통스럽고요. 0.01%는 100명 중에 2명이에요. 나머지 98% 아니면 진짜 90%는요.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든 거죠. 그러면 들고통스 어차피 죽어요. 우리는 어차피 죽어요.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으로 향해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이 생의 마지막인데 충분히 많이 누리고 충분히 많이 도와주고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를 알고 가야 되고 내가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쓸모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뭐 그저 그런 인간이었다? 그저 쓸모없는 인간이었다? 죽음 앞에서는 나는 뭐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절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그것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좌절을 만납니다. 역경과 좌절을 반드시 지나가야만 합니다. 당연하죠. 예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역경과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길러야 되느냐? 요거를 배우셔야 돼요. 역경과 좌절을 겪으면서 아까 그랬죠. 역경과 좌절을 통해 배워라. 그러니까 역경과 좌절이 왜 오겠어요? 부족하니까 오는 거죠. 부족하니까.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배우면 벗어나겠죠. 벗어나겠죠. 내가 왜 뭐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거기서 배우는 거죠. 역경과 좌절. 그러면 역경과 좌절이 나쁘진 않는 거죠. 감사한 거죠. 오히려 더. 역경과 좌절은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배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가다가 갑자기 폭풍우가 오죠. 이제 장마가 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굉장히 불행하고 힘들죠. 지금까지는 햇빛이 쫙쫙 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 파도가 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폭풍우가 오면 춤을 춰야 되죠. 거기서 춤을 춰야 돼. 왜 춤을 춰야 되냐? 이겨내야 되니까 그런 거죠. 역경, 좌절,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역경과 좌절이 한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기 위해서 역경을 주는 거죠. 지혜와 지식. 그러면 역경이라면 감사한 거죠. 역경이랑 좌절은 위기나 이런 것들은 나쁜 게 아닌 거죠. 결코 그걸 이겨낸다면 내가 또다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성공과 마주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 대개 좌절이나 실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위기가 찾아왔어요. 폭풍우가 찾아왔고 좌절이 왔고 실패가 왔어요. 역경이 왔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여기서 나는 뭘 배울까? 이 역경과 좌절을 통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나를 통해서요. 그거를 개선하면 되는 거죠. 그걸 개선하고 헤쳐나가면 문제를 헤쳐나가면은 나한텐 지식과
그 다음에 지혜가 오게 되고 강해지는 거죠. 단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를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요, 그러면요 이렇게 쑥쑥 크죠. 그런데 이 뿌리가 단단하지 않으면 흡수되죠. 그리고 바람이 불면요 그냥 뽑혀져 나가는 거죠. 왜요? 단단하지 않으니까. 마인드가 철벽 마인드가 아니기 때문에, 멘탈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휩쓸리는 거예요. 너무 진짜 그래, 포기해야지. 그래, 이게 나의 한계인가 보다. 그래, 회사 때려쳐. 아니면 공부 때려쳐. 그 다음에 나는 이 일이 아닌가 봐. 나는 그만할 거야. 그냥 중도에 포기를 해.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뭘까? 역경과 좌절을 통해서 내가 이걸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나? 어떤 걸 더 개선을 해줘야 되나? 어떤 걸 조금 더 피드백을 주면서 뭘 고쳐야 되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개선을 하고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바꾸면요 더 좋아지는, 이렇게 1이 됐다가 갑자기 점프업이 되면서 10이 되는 거죠. 5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미 성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경과 좌절은 나를 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를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단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역경과 좌절이 나쁘지 않는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좌절이나 역경이랑 그것만 보지 말고요. 그 안에 놓여있는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거죠. 관찰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깨우치라는 거죠. 배우라는 거죠. 되게 좌절이나 실패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성공이란 거는 찔리고 쏘이고 심하게 총을 맞고 나서 비로소 비빌병기로 무장한 분노가 깨어나기 시작한다. 그래, 해보자. 어디 한번 해보자. 덤벼라. 그래, 와라. 역경 좌절 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좌절만큼, 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좌절만큼 이익의 씨앗을 찾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이익이 있다는 거죠. 역경과 좌절 안에. 좌절 속에는 더 큰 이익이 씨앗이 숨어 있다는 거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 안에 역경과 좌절과 위기와 실패 속에는 더 큰 이익이 숨어 있다는 거죠. 이처럼 어차피 마주칠 역경이라면 우리는 이 부분을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길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역경과 좌절을 이겨내면 성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살면서 잔잔하던 파도에 폭풍이 치고 위기가 오고 역경이 오고 실패가 오고 좌절이 오는 거죠. 그럴 때 이거를 통해 배우며 그 안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뭘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 뭘 개선해야 되는 건지, 뭘 더 보충을 해야 되는 건지 깨닫고 그거를 고치고 그 다음에 메꾼 다음에는요 우리는 이 부분을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길로 인식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성공이라는 거죠. 이게 많아지면 그럼 결국은 더 이상 내가 역경이 아닌 거죠. 너무너무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잿더미 속에서 일어나는 불사조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불에 타야 된다. 타야 돼요. 무조건 타야 돼요. 항상 역경과 좌절을 먼저 겪습니다. 2%가 1%가 되는 과정에서 고통과 좌절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더 심하다는 거죠. 평범한 사람은 그래도 덜 그런데 역경과 좌절이 더 심하다는 거죠. 우리 주인공 보세요. 고난이 너무 많죠. 뭐 계속 언덕이고 막 그냥 계단이고 그냥 계속 올라가고 미친 듯이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냥 숨이 탁탁 막히면서 올라가요. 미쳐 샌드백에 날라와. 그런데 끝까지 가죠. 끝까지 가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주인공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고통과 역경, 좌절이 심하면요, 너무 노력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심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드라마의 이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성공이 오히려 우리가 한평생 간절히 원하던 것은 역경과 좌절 뒤, 그 역경과 좌절 바로 뒤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 항상요, 역경과 좌절 뒤에요, 숨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 뒤에 보물이 있는 거죠. 숨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자, 선물이야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멘탈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루틴도 만들고 그 다음에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됐어요. 일정 기간 노력했어요. 그 다음에 막 시련이 내려요. 그런데 그 안에서 배우고 위기를 헤쳐나갔어요. 한계를 이겨냈어요. 그 다음에서는 선물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성공이 코앞에 와 있는 거죠. 그 수순이에요. 그 수순. 그런데 어디서 사람들은 그냥 포기를 하냐, 여기서 포기를 해요. 첫 번째, 다 넘어가는 단계에서 여기 역경이 와요. 여기서 다 포기를 해요.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끝까지 가라는 거죠. 그 뒤에 보물이 숨어 있으니까. 막 계속 폭우가 치고 파도가 치고 난리가 나겠죠. 여름 생각하면 되잖아요. 계속 폭우가 내리고요. 거기서 춤을 추세요. 춤을 추고요. 막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은 그 뒤에는 선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역경과 좌절을 보는 관점을 바꿔보세요. 무려 10,000번의 실패 끝 찾은 에디슨의 발견 속엔 그보다 훨씬 큰 이익의 씨앗이 있던 것처럼, 그러니까 10,000번이나 도전을 했죠. 실패를 했죠.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안 하겠죠. 한두 번 해보고 안 하겠죠. 근데 에디슨은 10,000번의 실패 끝에 성공을 했죠. 그보다 훨씬 큰 이익의 씨앗이 있던 것처럼 여러분의 도전도 같은 결과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라기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계속 도전하고 이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믿으라는 거죠. 이런 행위를 할 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고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의 문에 가까이 있는 거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멘탈과 행동이 가장 중요해요. 이 두 가지 무기가 있으면요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멘탈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행동을 해줘야,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행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멘탈을 강화시키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행동만 중요하냐? 멘탈도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고난이 오죠. 그런데 이때 참아내야 돼요. 멘탈을 강화시켜서 어떤 마인드로 내가 이거 버텨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열정과 열망의 부시를 유지하기 위해, 그러니까 계속 성공하겠어. 그래, 언젠가 100억을 벌겠어, 10억을 벌겠어, 건강해지겠어, 그 다음에 실력을 키우겠어.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나만의 노트와 성공의 표식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좌절, 그것을 실패라고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실패가 아닌 거죠. 결국 그거면 경험인 거죠. 지혜와 경험인 거죠. 내가 했던 거는 실패가 아니고요. 지혜와 경험인 거예요. 내가 해봤고 경험을 했고 지혜를 얻은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을 많이 하고 실패를 하고, 그 다음 그거는 좌절을 느꼈을 땐 그거는 실패라고 생각을 안 하면 경험과 그 다음에 지혜가 되는 거죠. 그게 쌓여서. 그래서 나는 현명해지는 거죠. 인생의 성공이란 스스로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되고 싶은 게 인생의 성공이라는 거죠. 부자가 되려는 욕망이 없는 사람이란 말로 비정상이다. 나는 별로 갖고 싶은 게 없는데,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지만 그러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예요.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뛰어나거나 그저 그렇거나, 두 가지 이분법이에요. 중간이 없는 거죠. 가난한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 안 돼. 나는 어차피 안 돼. 나는 이 생에 망했어.
나는 그저 그런 인간이니까. 어차피 뭐 내 환경이 그냥 초라하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런 말들은 다 필요 없는 거죠.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나누라. 반드시 원하고 가져야만 하는 것들은 멍청한 사람도 부자가 되고 어리석은 사람도 부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도 된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닌 거죠. 행동으로 원하는 것을 받을 준비를 시작하며 원하는 것이 이미 나의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그것이 모두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품고 믿으세요. 행동하고 일하는 동안이 신념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행동하고 일하는 동안에 신념이 따라온다. 내가 그걸 해봤기 때문에요. 즉 자신이 상상하는 성이 실현되고 있다는 믿음과 그것을 실현시키는 행동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행동이 중요하고 멘탈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가 반대되는 행동하는 것을 멈춰라. 왜 그러냐면 늦잠 자면서 부유하기를 원하거나 운동하지 않고 독서하지 않으면서 부유하기라는 없는 거죠. 그냥 뻔한 거 해줘야 될 걸 안 하면서 내가 바라기만 하는 거는 진짜 멍청한 생각인 거죠. 나는 보이지 않는 비전을 눈에 보이는 행상으로 만들기 위해 나는 이런 집에 살 거고 이런 차를 살 거고 이런 음식을 먹고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런 환경에서 살 거야 하는 게 있다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는 이런 호텔 같은 집에서 살 거고 풀장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매덕 아파트에 살고 내 집이 있고 자가가 있고 뭐 이런 거요. 아직 보이지 않는 비전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고 100억을 가지고 건강하고 실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능력 있고 멋있고 그 다음에 부유하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직은 보이지 않는 비전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별레프 일단 믿으세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여기서 행동이 가장 중요해요. 행동하지 않으면서 바라기만 한다? 진짜 멍청한 생각이죠. 그것을 받을 행동을 지금 이 순간 해나가라. 그리고 그 끝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건지 말씀드렸고요. 역경과 좌절을 통해 배워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도 여기 내용들을 숙지하셔서요. 여러분 인생이 좀 더 편안해지고 풍성해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같이 노력을 해서 누리자고요. 그래서 어차피 태어나고요. 인간은 죽으러 달려가는 길이고요. 인간의 생애는 굉장히 짧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태어난 연도에 100살 자기 태어난 연도 마이너스를 치면요. 몇 살까지 남은 거죠. 그게 여러분이 남아있는 인생의 숫자예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만약에 20대면은 80년이 남아있을 거고요. 50대면 50년이 남아있을 거고요. 70대면은 30년이 남아있을 거예요. 60대면 40년이 남아있고요. 20, 30대면은 70년. 그렇죠. 80년이 남아있겠죠. 짧은 시간이에요. 결국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이 육신으로 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건 어차피 마지막이기 때문에 눈치 보지 말고요. 하고 싶은 일을 하시고요. 그 다음 사람들을 도와주는 쓸모있는 인간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많이 가주시고 많이 베풀어주고요. 그러면 좋은 사회가 되겠죠. 그러면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으로 도약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를 고민을 해보시고요.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좀 더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경은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고통은 끝나요. 계속 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가지 않고요. 일시적인 거니까 그 안에서 헤쳐나가고 그 다음에 배우세요. 그 안에 고통 속에서 배우시고요. 이겨내시고요. 단단해지시고요. 그러면 인생을 좀 더 쉽게 편하게 즐겁게 사실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열심히 일정 기간 열심히 하는데 그 다음에 항상 할 때는 선택, 집중, 휴식을 취하세요. 이 4단계. 그렇지 않으면 번아웃이 올 거고요. 너무 열심히만 하시게 되면은 지칠 거예요. 아무것도 보기 싫고 그럴 거니까 너무 열심히만 살지 말고요. 열심히는 하되 선택, 집중, 그 다음에 휴식.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휴식을 취해 주시고요. 왜냐면 더 멀리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멘탈 관리, 정신 관리, 그 다음에 건강 관리, 그 다음에 자기 관리 전방위로 이걸 해주시게 되면은요, 어느 정도 내가 나를 존경할 수 있는, 내가 나를 봤을 때 참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했으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고 그다음 멋있는 사회가 되겠죠. 그러면서 누리겠죠, 우리는 행복을. 그래서 불행하지 않는, 힘들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라고요. 누구나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만 힘들어. 그 다음에 불행한 거는 다 똑같아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는. 그런데 누군가는 거기서 이겨낸 거고요. 멘탈을 강화시킨 거고요. 정신을 강화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릴렉스를 한 거고, 힐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즐거움을 찾는 거고요. 노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열심히 배워서요. 각자 좀 더 쉬운 길, 좀 더 그 다음에 위대한 길, 멋있는 길, 그런 길을 가기를 바래요.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